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통합학 때 나왔던 게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 다만 조금 문제가 통합학 때보다는 조금은 더 복잡해지긴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단순히 운동량, 충격량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앞에 내용까지 짬뽕돼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안에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그 뭐 가속도 구하는 문제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운동량, 충격량 관련된 얘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완전 다 짬뽕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 알겠냐?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리고 문제 풀 때 최대한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거야. 딱 그 문제 푸는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 내가 풀이해봐도 막 그렇지만 장력 구할 때 막 이쪽 저쪽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 식이. 그러니까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해야 돼. 그거를 이제 니네 복습하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들 해봐. 자, 그러면 운동량부터 보봅시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정도야. 그냥 운동할 때 나타나는 효과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저 의미는 바로 물어보지도 않아.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다. 질량값은 방향이 없는 항목이고 속도값은 방향이 있는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할 때는, 자, 크기는 당연히 질량 속도에 비례하면 돼.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도 당연히 커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운동량의 방향은 당연히 누구 방향을 따라갈 거냐? 속도의 방향을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지. 자,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운동량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운동량은 속도가 변할 때 당연히 값이 변할 거라고. 운동량 변화량을 찾을 때는 항상 변화량이라는 건 내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무조건 어디에서 어딜 빼라?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라고 그랬지? 저 나중 빼기 처음이라는 표현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운동량뿐만 아니라 가속도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라는 표현으로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운동량 변화량을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올 그래프야. 통합과학 때도 나왔었는데 내가 자세하게 막 설명하진 않았어. 한 번 정도만 집어주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부터 문제 풀 때는 너네가 이걸 잘해야 돼. 내가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체의 운동 설명할 때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그랬지?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변이 그래프 같은 것들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어. 얘는 지금 뭐래? 시간 운동량 그래프로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기울기 같은 게 의미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보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 들어갈 거야. 그런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형태가 되는 거지. 아이고, 제곱을 해보죠. 뭐 이 정도로 mv 빼기 mv 프라임. 뭐 요거는 뭐 의미는 없어. 그냥 나중 처음 그냥 써놓은 것 뿐이다. 다른 하나만 의미해 놓은 거야. 그러면 요걸 좀만 더 바꿔보면 m으로 묶어버리면 m은 t분의 델타 v가 돼버리지. 델타 v는 뭐야? 속도 변화량이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분수로 묶어보자는 거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결국 가속도지. 우리가 지금 기울기로 계산을 쭉 해왔는데 결국 결과가 뭐가 나왔어?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알짜임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도 너네가 접근을 한번 해봐. 알짜임이니까 뭐 기울기가 구해가지고 질량 나눠서 가속도 찾고만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문제들 중에 풀다 보면 가끔 이동 거리나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y값을 질량 m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문제에 질량이 나와 있다면 이 값을 질량 m으로 나눠버리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로 바뀌어?
y 값이 뭐라고? nv잖아. 얘를 나눠버리는 거야 값을. 그럼 무슨 그래프로 바뀌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운동량 그래프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시간 속도로도 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 질량을 나눠서.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바꿔볼지, 그래프에서 내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는 거야. 왜냐면 방금 선생님 요거를 질량 M으로 나눠서 시간 속도로 바꿔보라 라고 하면 가속도나 이동거리 이런 거 너네가 쉽게 찾을 수 있거든. 그치? 그런 식으로도 그래프 변형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자, 운동량 보존. 이것도 통합과학 때 그냥 내가 이렇게 풀면 좀 쉽게 풀릴 수 있어 라고 알려만 주고 문제 풀 때 막 쓰진 않았어. 실제로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내용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거든.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소리야. 이거야. 자, 충돌을 해. 그런데 조건은 있어. 그냥 움직여서 부딪혔다가 떨어지기만 해야 돼.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외부에서 뭔가 다른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바뀔 수 있어. 다만 그런 힘이 없다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다면 충돌 전후 운동량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잘 거면 가 집에. 자, 그 다음 보자. 밑에는 그냥 공식 유도한 건데 공식도 물어보진 않아. 그냥 한번 보여는 줄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황부터 보자. MA, MB, VA, VB로 움직였어 충돌 전에. 자, 충돌하는데 그 순간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작용반작용 배웠지. 물체가 둘이 부딪히거나 둘이 이렇게 힘을 주고받을 때는 같은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받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둘이 부딪히는 순간에 A가 받는 힘,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물론 방향이 반대겠지. 그게 여기 써 있는 거다. FA, B 서로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지. 그리고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F는 MA가 여기에도 작용하고 여기에도 각각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거를 이제 써볼게 식으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써놨어. 자, 마이너스 FA는 FB랑 같다라고 놓은 거지. FA랑 FB가 같으면 안 돼. 힘도 방향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고려해서 같다고 해준 거야. 알겠지? 이렇게만 놓으면 안 되지. 이거는 절대값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서 마이너스 붙여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FA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속도가 바뀌었어. MAVA에서 MAVA 프라임으로 바뀌었는데, 자, 얘가 처음, 얘가 나중이지. 그럼 우리는 F는 MA에다 넣어볼 거라고. 그럼 질량 MA. 자, A 자리 들어갈 건 가속도가 들어가야 돼. 가속도는 항상 뭐에서 뭘 빼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 시간으로 나눠라 라고 써놓은 거라고. 그렇게 쓴 거야 지금 여기는. 자, B도 똑같겠지. 힘이 작용했어. 나중 속도 나왔고 처음 속도 나왔으니까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를 쓴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T 곱해서 약분해버리고 각각 전개해서 속도를 처음 속도 관련된 식이랑 나중 속도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보니 어떻게 나왔어? A의 처음 운동량, B의 처음 운동량, A의 나중 운동량,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말이 나오지.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과정까지 중요하진 않으니까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 물론 여기서 방향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지금 그림은 그냥 둘 다 오른쪽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V 값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여기 빼기가 들어가기도 해야 돼. 근데 보통 여기 빼기로 넣는 것보다 괄호 쳐놓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을 해. 그게 나는 처음에는 좀 좋다고 보니까. 알겠지? 자, 넘어가 보자.
자, 역학수례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이라고 돼 있지? 자, 요거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자, 일단 이상적인 상태로 좀 가정을 해 놓는 거야. 자, 그리고 줄자를 고정해 놓고 수래 놓고 A를 밀어서 B랑 충돌을 시키는데, 이제 요거를 영상을 촬영해서 속도를 계산해 보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자. A 질량, B 질량이 0.5, 0.5야. 충돌 전에 A가 0.6의 속도를 갖고 있었대. 충돌 후에 A가 0.15, B가 0.45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A의 운동량은 지금 처음에 얼마야?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지. 0.3이야. 근데 B도 보자. B는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없어. 그럼 결국 뭐만 하면 돼? B의 질량에다가 충돌 후 속도만 곱해보면 되겠지. 그게 얼마가 나오면 되나? 미안. 말 잘못했다. 요건 지금 처음에 A의 운동량만 있으니까 운동량 총합이 이건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A의 질량에 A의 속도 곱하고 B의 질량에 B의 속도 곱한 거를 더한 값이 0.3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한 값이 보존된다라는 거. 질량을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여긴 뭐 더 볼 거 없고 전 계산하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아.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되는 경우가 무조건 충돌해서 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두 개였던 애가 하나로 합쳐져도 가능해. 이제 요거를 문제 풀 때 잘 풀어야 되더라. 자, 한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 자, 오늘도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하나야. 아까 영이철수 반대로 미는 문제 있었지.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M1, M2가 서로 밀어. 밀고 난 후에, 자, 우리 근데 오늘 봤던 거 생각해보면 요 VA, V2가 언제 거를 의미하냐면 아까 문제 거 잘 생각해봐. 1초 이후부터 등속으로 움직였지. 그 나중 거를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그 속도 빨라지는 구간도 운동량이 보존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손이 떨어지고 나서 분리된 이후 순간을 보자는 거야. 근데 그때 얘가 이 질량이 MA고 얘가 MB잖아.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냐면 MA, VA고 운동량이 MB, VB인데 문제는 더할 거야. 이때 더할 때 얘가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더해져야 되는 거지.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그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 여기 이미 결과로 놔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숫자로 만약에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얘네 값과 얘네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뭐 속도가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MA 얘는 뭐 3M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더하면 0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리고 분리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분리 전에 얘는 둘 다 뭐 하고 있어? 정지해 있지. 운동량 0, 0. 정지한 운동량이 0. 분리된 이후에도 0. 그래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상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합쳐지는 경우. 이거 진짜 문제 풀 때 조심 잘해야 된다. 합쳐질 때는 지금 식이 보면 이렇게 써있어. 식을 외울 건 아닌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 운동량 있어. 자, 충돌하려면 당연히 V1이 크겠지. 쫓아가서 부딪혀야 되니까. 맞냐? 맞지? V1이 당연히 커야 쫓아가서 부딪히지 않겠냐? V2가 큰데 어떻게 충돌을 해? 맞아. 그렇게 해서 충돌한 이후에 나중 속도 V가 나오면 나중 운동량은 M1 더하기 M2를 V에 곱한 값이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얘랑 같다고 놓고 V는 얼마나 이렇게 식이 나와.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이거. 알겠지? 저렇게도 식이 변형이 될 수 있다라고만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 자, 충돌 예시로 좀 나눠보자. 자, 충돌하는 건 예시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일단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이야. 자,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상황은 대부분 비탄성 충돌이야. 대부분의 충돌은. 그러면 탄성 충돌이랑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 완전 비탄성이 지금 봤던 얘야. 어떻게 되는 거?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는 운동. 그럼 저 탄성 충돌은 뭐냐면 제일 이상적인 충돌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질량이 같은 물체가 거의 대부분이야. 저 경우는. 다른 경우는 잘 안 나와. 질량이 같은 경우에 충돌한 이후에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 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질량이 같다는 조건 하에 속도가 교환이 돼. 무슨 얘기냐? mv1, mv2 운동량이 있었어. 더하면 돼. 근데 충돌 후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면 mv2, mv1. 자, 이 운동량이 그러니까 A 운동량이 왼쪽에 있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뿐이고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어간 것뿐이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 2분의 1 mv2 제곱 더하면 돼. 2분의 1 mv2 제곱, 2분의 1 mv1 제곱. 운동 에너지가 보존됐지. 그치? 에너지가 완전히 보존되는 경우야. 근데 실제로 대부분은 선생님 뭐라 그랬냐? 비탄성 충돌이라 그랬지. 왜냐면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결국은 소리나 빛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충돌은. 무조건 부딪히면 어떻게 소리는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비탄성 충돌이야. 웬만하면. 이렇게 탄성 충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비탄성 충돌은 뭐만 보존된다?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 부딪히는 순간에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다른 걸로 전환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소리나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형태로 분명히 전환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은근히 문제 풀 때 막 되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손실된 에너지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완전 비탄성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는 경우.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 당연히 뭐가 되냐면 운동량 보존돼. 근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 안 될 거라는 거야.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자, 넘겨서 반영하기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